그러고 보니까 저번 녹화 저도 연휴라고 안 올린 것 같네요. 이따가 확인 한번 해봐야겠네요. 자, 돔 구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HTML 문서를 이렇게 트리 구조로 나타냈을 때 하나의 태그를 엘리먼트라고 하고 그 태그에서부터 파생되는 하위 구조를 노드라고 한다. 여러분들은 HTML 실습 여러 번 했었죠? 뭐 꼭 저하고 같이가 아니더라도 여러 번 했었을 거예요. 그 HTML 실습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작업하셨던 HTML을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도큐멘트랑 HTML까지는 아니더라도 얘네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의 엘리먼트를 지정해서 이 엘리먼트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의 엘리먼트를 지정했을 때 거기에서 파생되는 노드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얘가 됐건 얘가 됐건 얘가 됐건. 결국 우리가 이제 프론트 쪽에서 바라보는 최종 목표는 리액트죠. 리액트에서는요. 이 네모 하나하나가 별도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돼요. 이 하나하나가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돼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임포트 하잖아요, 우리. 모듈 만들어서 임포트 하는 거 기억나죠? 이 돔 구조에 맞게 임포트라는 거예요. 최상위에 app.js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이 얘랑 얘를 임포트하고 그럼 얘는 이거 두 개를 임포트하고 얘는 이걸 임포트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전 기수들 연습 문제 했던 거를 보면은 우리도 자바스크립트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쯤부터 하기 시작을 할 텐데 아, 내가 지금 안 가지고 있구나.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뭔가 보여주려고 지금 이전 기수들 샘플 결과물을 지금 찾고 있는데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클론 코딩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나 왜 컴퓨터에 파워포인트가 없지?
갖고 있는 파일이 이거밖에 없어. 이것도 지금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일단은 페이지가 어떻게 레이아웃이 나눠지는지, 그리고 각 영역 안에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눠지는지, 이렇게 각각의 레이아웃 영역을 다 준비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돔 구조를 제출하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그 이후에 클론 코딩 자체가 의도가 돼요. 지금 이것도 살짝 썩 그렇게 마음에 드는 형태는 아닌데 갖고 있는 파일이 저거밖에 없네요 지금. 근데 이제 실제로 그 과제물 같은 거를 내고 이제 이건 뭐 HTML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자기 것도 자기가 잘 이렇게 분석해 보면 되잖아. 더군다나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HTML 이렇게 폴더로 나누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접었다 폈다 하면 다 보여요. HTML 안에 헤드하고 바디 있고 헤드 안에 메타 두 개랑 타이틀 있고 자, 바디 UL하고 UL LI가 지금 하나 저 작업 되게 귀찮아요. 끊겼 제가 끊겼나요? 아니면 다른 분도 안 들리세요? 아, 그러네.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뜨네. 자, 그럼 했던 얘기 다시 할게요. 그 HTML 코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원래는 이런 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설계를 코드로 옮기는 게 맞아요. 그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설계가 먼저죠. 구현을 한 다음에 설계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작업 순서를 보면은 설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구현을 하는 건데 상당히 많은 경우가 구현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 구현 결과물 사실 설명하다가 말고 제가 튕긴 것 같아요. 그렇죠? 요 얘기만 좀 마무리합시다. 자, 조금 전에 그 설계가 먼저 진행된 다음에 이제 코딩 구현이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한 거고요. 1. 설계 후 구현.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 설계하는 게 가능하려면 전체를 미리 이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우리 경험이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설계가 100% 완전하지는 못할 거예요. 100% 완전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밑그림 정도. 그래서 한 75% 정도의 그 완성도를 보이고 나머지는 실제로 코딩하면서 뭔가 그 변경 사항이 생길 거예요.
75에서 80% 정도의 그 밑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실제로 코딩하다 보면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튀어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설계를 그때그때 이제 수정해 가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트리 구조를 미리 한번 그려보는 게 좋은데, 자, 아까 요 얘기하려다 끊긴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거 하라 그러면 되게 귀찮아요. 이거 구조 구려라고 했더니 진짜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이것만 해요. 헤더, 바디, 푸터 끝이야. 이 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한 3, 4뎁스까지는 좀 그래도 좀 디테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 세 개만 하겠대. 나중에 리액트 들어가서 진짜 엄청 후회합니다. 확실히 기억하세요. 돔 구조, 요 구조대로 하는 게 리액트 코딩이고요. 리액트는 이 네모 박스 하나하나를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만들어서 그 파일을 임포트를 하는 거예요. 임포트 from 한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게 파일 경로잖아요. 그렇죠? 이 파일 경로를 이 구조에 맞게 여러분들이 임포트를 이제 경로를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코드로 이렇게 한 번에 다 짜지질 않아요. 리액트는 절대. 그러니까 늘 HTML 구조를 이 트리 구조에 빗대어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자, 자바스크립트의 돔 관련 그 기능들은요. 하나의 태그를 딱 지정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태그 하나를 이제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걔를 기준으로 이 트리 구조를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얘를 기준으로 하위 요소들 혹은 옆에 거, 다음 거, 부모 이런 식으로 어떤 걸 기준으로 그 주변 애들을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그 주된 내용은 특정 태그를 기준으로 그 주변 애들을 객체로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좀 더 복잡한 HTML 구조를 제어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가 네모가 있고 여기 뭐 그림이 있고 글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버튼이 있는데 얘를 클릭했을 때,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영역 전체에 대해서 변화를 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클릭된 애를 기준으로 부모를 제어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이 들어가요.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네트워크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조금 10분 일찍 쉴게요. 지금 10시 10분인데요. 10시 20분에 만납시다. 좀 네트워크를 조금 쉬게 해줘야 다음 교시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10시 20분에 봅시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할까요? 원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단원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목록 정의 태그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목록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li 태그가 3개가 있고요. 각 li마다 링크가 2개씩 들어 있습니다. 자, 전부 이제 클래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 단위로 제어를 할 겁니다. 자, 하나는 패런트예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했을 때는 자기의
직계 부모에 대한 제어를 시도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패런트라고 돼 있죠. 이거는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몇 뎁스가 됐건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이 전체 UL에 대한 제어를 시도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클릭했을 때 배경 색깔을 바꾸도록 할 건데요. 여기 지금 데이터 속성으로 색상값이 들어있죠? 패런트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면은 자기를 감싸고 있는 이 li 태그에 대해서 배경 색깔을 이 색깔로 바꿀 거고요. 패런트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면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조상, 이 목록 정의 태그에 대해서 배경 색깔을 이걸로 취할 거예요. 그럼 여기가 다 바뀌겠죠. 시작해볼게요. 일단은 얘를 먼저 클릭해 봅시다. 제일 위에 거요. 요 li 태그 패런트니까 요 li 태그에 대해서 제어를 할 건데 클릭하면은 이 li 태그의 배경 색깔이 들어가죠. 얘도 클릭하면은 이번엔 얘를 클릭해 볼게요. 얘를 클릭하면은 자기를 감싸고 있는 부모에 대해서 배경 색깔이 바뀌어요. 이 밑에 있는 요것도 클릭했을 때 자기를 감싸는 요거에 대해서 배경 색깔이 바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패런트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면은 이 전체 UL 태그의 배경이 바뀔 거예요. 이렇게요. 네, UL 태그의 배경이 바뀌었죠? 얘도 클릭했을 때 요 UL 태그의 배경, 요 색깔이 또 바뀔 겁니다. 바뀌죠? 자, 얘를 클릭하면은 세 번째 걸 클릭하면은 요 색깔이 이제 이 UL 태그에 또 적용될 거예요. UL 태그에 적용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이 왼쪽에 있는 이 가장자리가 같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요 예제에서 볼 거는 그 자바스크립트로 HTML 객체를 하나 잡았을 때 그 객체를 기준으로 한 단계 바로 위에 부모를 제어하는 부모에 접근하는 방법과 몇 뎁스 위에 그 조상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자, find parent, find parent. 클래스로 접근하는 거니까 이 세 개를 지정합니다. 한 번에 복수 요소를 가져올 거니까 쿼리 셀렉터 all로 접근하죠. 자, 이렇게 접근하면은 요거 자체가 하나의 배열 같은 요소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바로 제어가 안 돼요. 반복문 돌아야 돼요. 자, 그래서 for each로 돌면 이 콜백 함수가 원소 수만큼 호출되죠. 자, 그럼 이때 이 V는 이 A 태그 하나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여태까지 수도 없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 V가 이 A 태그 find parent라는 클래스를 갖는 A 태그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그 하나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를 걸어요. 링크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를 걸면은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지만 이 href도 같이 발동한다 그랬죠. 링크 주소가 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하면 스크롤이 맨 위로 튄다고요. 그래서
클릭 이벤트 발생 시 링크의 href 속성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폼에서도 같은 일이 또 나오는데 폼에서도 이제 같은 처리가 들어가요. 근데 아직 우리는 폼에 대해서 본 건 없으니까 요거는 지금 무시해도 돼요. 자, 2점 프리벤트 디폴트를 걸면은 이 href가 작용하는 걸 방지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요 이벤트 처리 자체가 3개에 대해서 반복문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용자가 그 3개를 동시에 클릭할 수는 없으니까 이럴 때 사용자가 클릭한 하나를 콕 집어내기 위해서 2.current target이라고 하는 걸 쓴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사용자가 클릭한 A 태그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 A 태그에서 데이터 셋 칼라라고 하면은 클릭된 항목의 이 데이터 칼라 속성 값을 가져오죠. 자, 그러니까 이 값이 이 변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계속 일부러 이렇게 그려가면서 설명하는데 이 흐름 놓치면 게임 끝이라 그랬어요. 이 흐름을 안 놓치게끔 계속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어쨌건 커런트는 사용자가 클릭한 링크 하나라 그랬죠. 이게 커런트죠. 자, 커런트 점 패런트 엘리먼트가 뭐라 그랬죠? HTML 태그를 엘리먼트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패런트는 부모잖아요. 부모 태그. 고지고대로 해석해봐요. 부모 태그지. 자, 얘를 기준으로 부모 태그는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 이 리턴되는 패런트는 이 li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져온 li가 맞는지 콘솔에 한번 찍어봤어요. 그 다음에 그 패런트의 스타일 점 백그라운드 컬러 CSS 배경 색상을 아까 가져온 이 컬러 값으로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럼 콘솔에서 한번 얘를 클릭했을 때 li 태그가 나오는지 보자고요. 그쵸? li 나오죠. li를 가져왔으니까 그 밑에 있는 a 태그도 같이 딸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이 li만 제어하는 거죠. 자, 이게 부모에 접근하는 방법. 자, 이번에는 조상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 부위 이번에는 find parent죠. find parent 얘를 클릭했을 때 요 a 태그가 지금 3개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복 처리하면은 요 부위는 요거 원소 하나하나가 되죠. 자, 마찬가지로 링크니까 페이지 이동 못하게 프리벤트 디폴트 걸고 2점 커런트 타겟은 클릭한 하나. 거기서 칼라값 가져와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바로 직계 부모한테 접근할 때는 패런트 엘리먼트였는데 이번에 접근하는 거는 조상이에요. 자, 클로셋이라는 메서드입니다. 근데 이 A 태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A 태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은 부모도 조상의 일종이에요. 그렇죠? 이 A 태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모도 조상의 일종이고 UL이 될 수도 있고 바디가 될 수도 있고 이 HTML이 될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가요. 그래서 조상을 탐색할 때는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겠다라고 지정해 줘야 돼요. 그게 파라미터로 내가 탐색하고자 하는 조상의 선택자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선택자를 만날 때까지 위로 올라가요. 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점 리스트 그룹이었거든요. 이걸 만날 때까지 위로 올라가요. 여기 올라가고 여기서 일로 올라가고.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A에서 얘로 올라가면
여기서 일로 올라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들은 수준이 똑같잖아요. 얘네들은 레벨이 똑같은 애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LI 태그들은 사촌간이에요, 지금. 사촌이지 그 위아래가 있는 애들은 아니잖아요. 같은 레벨이잖아요. 그러니까 클로셋은 A에서 위로 올라가고 같은 레벨을 탐색하진 않아요. 조상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코딩하면서 알아보기 쉬우려면 들여쓰기 같은 거 평소에 연습 잘해야 돼요. 들여쓰기 같은 거 귀찮다고 잘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연습 문제 제출할 때도 이 품은 들여쓰기 하나도 안 해서 제출한 사람 몇 명 있더라고요. 뭐 연습 문제 정도야 그렇게 복잡한 코드가 아니니까 그렇다 쳐도 평소에 들여쓰기를 만약에 잘 안 했다. 그러면은 작성할 때는 본인은 알아볼지 몰라요. 근데 며칠 지나서 자기가 짠 거 다시 보세요. 작성한 본인도 자기 거 못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들여쓰기 하는 거 귀찮을까 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그 프리큐어라고 하는 그 확장 그 익스텐션 소개했잖아요. 들여쓰기 자동으로 해주는 거. 자, 요 예제의 그 핵심은요. 그 어떤 HTML 태그를 가져온 태그 객체를 기준으로 패런트, 엘리먼트, 그 다음에 그 클로셋. 여기 지금 글자를 뭐 잘못 건드렸는지 수정이 됐네. 클로셋. 요거랑 패런트 엘리먼트. 요 두 가지를 구별하시는 겁니다. 자, 부모를 따라 올라갈 수 있다면 반대로 자식을 타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태그 예제는 좀 비주얼이 좀 많이 별로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전체가 목록 정의 태그로 하나 돼 있어요. 지금 땡땡이가 똑같이 생긴 애들끼리는 레벨이 같은 애들이죠. 그리고 to 안에는 목록 정의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은 요 빨간색 UL의 자식들 얘네들을 제어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요 파란색의 자식들을 제어해요. 자, 그럼 여기가 한꺼번에 이렇게 다 바뀌었죠? 얘는 여기가 진하게 바뀌었죠. 어떤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자식 요소를 제어할 거냐 아니면은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자식들을 제어할 거냐. 자, 여기서 핵심은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배열이라는 얘기죠. 배열이 들어간다는 거는 포, 이치 등으로 반복 처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btn1과 btn2라는 버튼을 놨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제어를 하려고 리스트라고 하는 목록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블루라고 하는 클래스를 li 태그에 줬어요. A, B, C, D 이렇게 아이디가 있고요. 자, 일단 이벤트는 버튼 두 개니까 요 두 개 버튼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벤트를 걸었습니다. btn1 id로 접근할 때는 딱 고유한 요소 한 개라 그랬죠? 자, 쿼리 셀렉터 btn1 여기도 쿼리 셀렉터 btn2 해서 클릭 이벤트 겁니다. 얘는 링크가 아니니까 요 2 받아서 프리벤트 디폴트 굳이 걸 필요는 없죠. 도큐멘트.쿼리 셀렉터 샵 리스트 이거죠. 그거에 차일드 노드 자식 요소에 접근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차일드 노드가 있고 칠드런이 있어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려고 지금 콘솔로 찍었습니다. 자,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자, 요거에 대해서 차일드 노드를 갖고 왔는데 그럼 요거의 자식 이만큼을 가져온 거죠. 개수가 지금 9개라고 나와요. 길이가 9개라고 나와요. 근데 보면은 텍스트 li의 1 요거죠. li의 1 근데 요 전에 텍스트가 있대요. HTML 태그는 띄어쓰기랑 줄바꿈이 사실상 의미 없는 거 알죠? 줄바꿈 아무리 해봐야 안 먹잖아요. MBSP라고 하는 특수 문자를 넣기 전까지는 띄어쓰기 안만 해도 필요 없죠. 줄바꿈도 사실은 그냥 띄어쓰기 하나로밖에 인식을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 줄바꿈과 이만큼의 띄어쓰기는 그냥 소스 코드 이쁘게 정렬하려고 넣은 것밖에 안 돼요. HTML 태그 입장에서는 이만큼도 그냥 글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요 앞에 들어가는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게 여기 줄바꿈과 이 들여쓰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li1 그 다음에 또 줄바꿈하고 들여쓰기 있죠. 그래서 텍스트 그 다음에 liid2의 클래스 블루 샵2의 점 블루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고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요. 여기 또 줄바꿈 엔터 줄 띄어쓰기 li3 또 엔터 띄어쓰기 텍스트 li4 얘 있죠. 그 다음에 또 엔터 들여쓰기 텍스트. 자, 근데 지금 여기 줄바꿈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가 있는 애들일까요? 프로그램을 제어하게? 아니라고요. 그냥 소스 코드 이쁘게 보이려고 정렬한 거니까. 그래서 차일드 노드는요. 코드 줄맞춤을 위한 줄바꿈도 텍스트로 인식하기 때문에 비추해요. 자, 칠드런은 불필요한 걸 제거하고 하위 엘리먼트만 조회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 태그들만 추린다는 거죠. 이 태그들만. li1, li2.blue, li3, li4.blue 이렇게 딱 얘네들만 추려요. 그러니까 차일드 노드는 쓸 일이 없는 거고 칠드런을 주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도큐멘트.쿼리 셀렉터 샵 리스트에 대해서 칠드런 요거는 그냥 로그로 확인해 본 거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샵 리스트에 칠드런을 가져와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요 li 태그 4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칠드런으로 가져오는 거는 쿼리 셀렉터 올 같은 걸로 가져오는 거랑 좀 달라요. 이렇게 칠드런으로 가져오면요. 이거는 요거는 게터 호출한 거고 얘는 그냥 변수예요.
여기는 그냥 내가 A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children이라는 객터를 통해서 갖고 온 거는 배열과 비슷한 특성을 갖지만 그 자체가 배열은 아니라서 배열의 탐색 기능을 활용하지를 못해요. 자, 어떤 객체점 children으로 해서 갖고 온 애들은 탐색 메서드를 쓸 수 없다요. 배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탐색을 하려면 배열로 변환해야 됩니다. 그 변환 기능이 array.from에다가 얘를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리턴 받으면 배열이 됩니다. 배열이니까 그냥 편하게 반복 처리하면 되죠. 그럼 이 V가 원하는 거 뭐예요? 이 V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자, 요 children이라고 여기 찍히는 거 한번 보자고요. 마지막에 찍히는 거. 자, 지금 요거잖아요. 배열이잖아요. 괄호도 배열이잖아요. 거기에 li의 샵 1, li의 샵 2.blue, li 샵 3, li 샵 4.blue. 이렇게 li 태그들이 배열로 들어온다는 거죠. 어레이죠, 배열. 그러니까 이거를 포 이치로 탐색하면서 처리하면은 하나하나가 각각의 li 태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배경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라가 됩니다. 자, 요번에는 두 번째 버튼 눌렀을 때 샵 2 안에 UL. 자, 자식 셀렉터죠. 자, id가 2인 거 안에 있는 선택자 이야기할 때 괄호가 붙으면 직계 자손을 뜻하죠. 그러니까 이 선택자가 의미하는 게 얘가 되겠죠. 이 UL 태그의 children을 가져와서 배열로 변환합니다. 그러면 이 UL 태그의 children은 요거고요. 이거를 array.from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배열로 바꿔요. 자, 지금 요 array는 클래스 이름이에요. 그럼 이 from은 스테이틱이 붙었다 안 붙었다? 정적 메서드죠. 얘는 객체 안 만들고 클래스로 바로 접근한 거기 때문에 스테이틱이에요. 이런 거를 다 코드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다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몰랐으면 필기하셔야죠. 자, 그럼 이 children ARR이라고 하는 애는 배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반복 처리한 거고요. 하나하나의 폰트 웨이트, 글자 굵기를 900, 최고치로 올립니다. 폰트 웨이트가 볼드, 노멀, 볼더, 라이트, 라이터 이런 애가 있거든요. 보통 볼더하고 라이터는 잘 안 써요. 얘도 잘 안 쓰고. 요거 두 개만 거의 많이 쓰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100에서 900 사이에 100단위 숫자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900이 가장 굵은 거고요. 100이 가장 얇은 거예요. 400이 보통이에요. 이거는 CSS 코드에서도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이 900이라는 이 숫자가 지금 CSS 얘기하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아니고요. 특이사항은 CSS면 샵 K 폰트 웨이트 콜론 찍고 900 이렇게 숫자로 적었을 텐데 모든 CSS 속성값은
모든 CSS 속성 값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문자열이에요. 모든 CSS 속성 값은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따옴표가 감싸줘요. 자, 요거 두 개 실습하시면 됩니다. 실습 시간을 15분, 15분 이렇게 11시 20분까지가 되겠죠? 10분 쉬고 11시 30분에 만납시다. 책창 한번 봐볼게요. 잠깐만요. 네, 성실님 뭐 5분 10분이면은 다녀오세요. 네, 알겠어요. 자, 11시 40분에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전 예제 두 가지를 통해서 봤던 거는요. 그 HTML 태그가 이제 계층으로 이루어졌을 때 어떤 태그가 자바스크립트로 어떤 태그를 이제 객체로 만들었을 때 이 윗단계로 타고 올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직전 레벨에 있는 그 자식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첫 번째로 봤던 게 부모, 두 번째로 봤던 게 조상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봤던 게 자식이었으면 마지막 네 번째는 자손이에요. 아까는 어떤 그 대상을 지정으로 딱 원뎁스 밑으로만 봤는데 이번에는 어떤 대상을 밑으로 여러 칸을 이제 타고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예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목록 정의 태그가 두 벌이 있습니다. 자, 목록 정의 태그가 두 벌이 있고요. 여기서 버튼을 눌렀을 때 위에 거만 변화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이 li 태그들이요. 전부 다 클래스가 썸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클래스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얘네들이 다 바뀔 거예요. 우리가 그냥 document.query selector all 하면서 여기에다 그냥 썸브 이렇게 지정하면은 얘네가 다 적용이 될 거예요. 근데 이 document라고 하는 거는 HTML 파일 전체를 얘기한다 그랬죠. HTML 전체에서 썸브를 다 가져오라는 명령인데 자, 코드 btn1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 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ost1이라는 아이디로 해당 요소를 가져와요. 그럼 post1이라는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포인트예요. 쿼리 셀렉터 혹은 all get elements by 뭐 얘네들 앞에 도큐멘트가 붙으면
HTML 전체에서 찾아요. 근데 어떤 객체가 붙으면 그 객체 범위 안에서 찾아요. 자, 지금 포스트 1이라는 쿼리 셀렉터로 가져온 게 여기죠? 자, 얘가 지금 포스트라고 하는 객체에 담겼어요. 이렇게 얻어진 객체가 전부 쿼리 셀렉터와 get 엘리먼트를 다 쓸 수 있다고요. post.query selector all입니다. 그러면 이 썸브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이 포스트 1 범위 안에서만 찾는 거예요. 얘네는 무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4개만 가져와서 반복문 돌면서 글자 색깔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글자 굵기도 좀 바꿨고요. 만약에 여기가 포스트가 아니라 도큐멘트로 바뀌면 HTML 문서 전체에서 썸브라는 클래스를 찾으니까 요 8개가 다 적용될 겁니다. 8개가 다 적용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특정 객체에 대해서만 지정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객체를 기준으로 해서 그 하위 요소를 탐색할 수 있다. 자, 꼭 여기가 포스트일 뿐만 아니라 2점 커런트 타겟. 이렇게 하면은 이벤트가 발생한 현재 요소를 뜻하죠. 그 요소 안에 있는 무엇인가 찾아라. 이런 식으로 처리도 가능하겠죠. 만약에 A 태그가 있고 이 안에 뭐 여러 가지 태그들이 있다. 이런 게 몇 벌이 있다.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얘를 클릭해요. 그러면 클릭된 항목을 가져와서 커런트 타겟, 2점 커런트 타겟 가져와서 그 안에서 어떤 대상을 찾아서 변화를 시켜라. 이런 식의 처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응용의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이거는 정형화가 안 돼요. 공식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HTML하고 CSS라고 하는 게 결국은 다 디자인인 거잖아요. 화면, UI를 만드는 디자인에 관련된 건데 디자인이 정형화될 수는 없거든요. 이 세상에 웹페이지 디자인이 똑같은 애들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그 구조가 정형화가 안 되기 때문에 스크립트도 정형화가 안 돼요. 스크립트 여기부터는 그냥 무조건 본인의 응용력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건 어떤 예제 패턴을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앞에 것들은 어느 정도 공식화 시키는데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이제 좀 익숙해지면 내가 어디만 바뀌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겠다 이런 식의 접근이 되는데 웹페이지가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거의 그런 게 안 나오니까 이제 순전히 자기 실력에 의존해서 진행을 하게 돼요. 이제 그게 결정적으로 이제 많이 그 두드러지게 표출되는 게 각자들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할 때.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는 사실 저도 도와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뭘 만들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모르잖아요. 내가 뭐 만들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진행할 때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 질문을 한다. 그럼 저도 그거 그때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연구할 시간이 필요해요. 뭔가 해결책을 내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다이렉트로 바로바로 답을 주기가 어려워요. 여기부터 이제 그런 면모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제를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자, 이번에는 이전과 다음입니다. 버튼이 2개가 있고요. 앞에 이렇게 숫자들이 있습니다.
HTML 태그를 보면요. 버튼 두 개가 스판 태그 하나에 모여 있고요. 앞뒤로 스판들이 쪼르르 있어요. 자, 프레브를 누르면은 요 3의 글자가 커지고요. 넥스트를 누르면 요 다음 거 4의 글자가 커집니다. 요 둘 중에 어느 버튼을 누르건 자기의 부모를 찾습니다. 그럼 스판이죠. 이걸 기준으로 직전 거를 제어할지 다음 거를 제어할지를 버튼에 따라 구별했어요. 자, btn1 클릭했을 때 자, 기본적으로 표시할 글자 크기를 16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btn1이 눌러질 때마다 이 사이즈 1의 값을 2씩 증가시킵니다. 그럼 그 다음에 18, 20, 22 이렇게 커지겠죠? 자, 클릭된 자기 자신을 추적합니다. 그럼 이 커런트는 btn1이 되겠죠. 자, 자기 자신으로부터 패런트 엘리먼트는 부모라 그랬죠?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부모. 얘가 패런트 엘리먼트예요. 이게 스판이에요. 그 다음에 메서드가 좀 길어요. 프리비어스, 이전, 엘리먼트, 태그, 사이블링, 요소. 자, 프리비어스 엘리먼트 사이블링. 요 값이 바로 직전 태그를 뜻해요. 그 항목에 대해서 스타일 시트의 폰트 크기를 요 값으로 가져와라. 근데 글자 크기는 단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CSS에서. 그래서 뒤에 px라고 단위를 붙였어요. 코드를 이렇게 쭉 나열할 때 여기까지 잘라서 다른 변수에다가 담고 a라는 거 담고 a 점 프로퍼티 이름 또 아니면은 요만큼을 잘라서 b라는 변수에 담고 b 점 스타일로 가거나 어디서 자를지는 자기 맘이에요. 옆으로 긴 게 싫으면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중간중간 이렇게 변수에다 담는 처리가 필요하고요. 변수에 안 담을 거면은 옆으로 길게 쭉 이렇게 나열하면 되고요. 요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A는 1이고 B는 A면 이걸 줄이면 B에다가 1 넣으면 되잖아요. 이 원리예요. 자, 첫 번째 버튼. 그 다음 두 번째 버튼입니다. btn2 클릭. 또 요 사이즈 2 값을 2 증가시켜요. 18, 20 이렇게 커지겠죠? 자, 클릭된 자신. 자, current 점 parent element. 얘도 마찬가지로 부모를 가져온 거죠. 스판. 그 다음에 next element 사이블. 그러니까 프레비어스는 전 거고 넥스트는 다음 거잖아요. 그 항목의 스타일 점 폰트 사이즈를 이것으로 바꿔요. 자, 요 예제의 핵심은 프리비어스 엘리먼트 사이블링, 넥스트 엘리먼트 사이블링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요거 30분까지 실습하시고 10분 쉬었다가 40분에 만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로 뭔가 좀 결과물이 있는 예제를 만들어 보자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하면은 접혔다 열렸다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게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종합해서 나오는 조금 버전에 응용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접혔다 열렸다 이런 게 있어요. 자, 12시 40분에 볼게요.
자, 요번 예제는 5번입니다. 네, 요번 예제는요, 이미지 파일이 두 개가 필요해요. 네, 아침에 배포된 거에 이미지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조금 전에 단톡방에 새롭게 압축 파일 올렸어요. 요 img.zip이라고 하는 요 폴더를 img.zip이라고 하고 제가 파일 드린 걸요. 압축을 해제하셔서 폴더체 이 폴더가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HTML하고 같은 경로에 있게끔 배치하시면 됩니다. img 폴더에 이미지 파일 두 개가 이렇게 존재하면 돼요. 이렇게 생긴 메뉴를 작업할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렇게 생긴 이미지를 그 각각의 메뉴의 배경으로 깔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가 올라간 요소를 색깔이 좀 연하죠? 이걸로 바꿀 거예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그 배경 이미지를 교체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가 올라간 거는 이렇게 좀 밝게 표시가 되게끔 배경 이미지를 바꿀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렇게 뭔가 효과를 주기 시작하면요. 결국 결정타는 CSS가 다 가져가요.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거들 뿐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바스크립트보다 더 중요한 게 CSS예요. 즉 이런 류의 예제는. 뭔가 여러분들이 화면에 대한 어떤 인터랙션을 만들고 싶을 때는 CSS가 거의 다 가져갑니다. 자, 일단은 자바스크립트 전체를 주석으로 막아버릴게요. 자, 여기에 마우스를 올리면 여기에 마우스를 올리면은 이제 서브 메뉴가 열리죠. 여기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여기에 대한 서브 메뉴가 스르륵 하고 열립니다. 이때 HTML 구조를 그 잘 잡아야 되는데 일단 여기 모바일이라고 돼 있는 요 메뉴에 마우스가 올라가면은 요 메뉴가 열리는 거는 이해했죠? 자, 그러면 요 모바일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마우스가 빠져나가면 이 메뉴는 어떻게 될까요? 빨간색으로 돼 있는 서브 메뉴가 다시 닫히겠죠? 여기에서 이제 HTML 구조를 잘못 짜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모바일에 마우스가 올라갔어요. 서브 메뉴가 열렸죠? 그러면 이제 요 안에 있는 뭔가를 클릭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우스 커서가 일로 이동을 하겠죠. 보통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모바일이란 메뉴에서 마우스 커서가 어떻게 돼요? 빠져나오게 되죠. 그러면 나는 밑에 거를 클릭하려고 커서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메뉴가 닫혀버려요. 그래서 웹사이트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마우스를 딱 움직여서 메뉴가 열려서 클릭하려고 이렇게 내려가려고만 하면은 밑에 메뉴가 닫혀버렸고 사람 약 올리는 사이트. 그게 HTML 구조를 잘못 짜면 그래요. 메뉴 구조는 죽었다 깨도 목록정의 태그의 중첩입니다. 다른 구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메뉴에서 CSS를 걷어내고 확인할게요.
자, 목록 정의의 중첩이죠. 자, 여기 보시면 li 태그 안에 1차 메뉴를 표현하기 위해서 a 태그가 있고요. 클릭은 해야 되니까요. a 태그로 감쌌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서브 메뉴를 표현하려고 새로운 ul 태그가 있습니다. 각각의 li는 또 링크로 돼 있고. 그럼 여기서 이벤트 잘못 걸면 어디다고 하냐면은 내가 이 프론트엔드라는 걸 클릭할 거니까 요 A에다가 이벤트 걸어야지가 돼요. 이벤트는 이 li 태그에 거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봅시다. 이 li 태그의 범주는 지금 제가 표시한 요만큼이죠. 요만큼이죠. 자,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글자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 li 태그에다가 이벤트를 걸었을 경우에 이 메뉴 아이템이라고 하는 첫 번째 li 태그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서브 메뉴가 열려라 라고 이벤트를 걸어요. 그러면은 내가 프론트엔드라는 글자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벤트가 발동하는 영역은 이만큼이 되죠. li 태그에 거니까. 요 li 태그에 건다고요. 그러면 서브 메뉴를 클릭하기 위해서 마우스 커서가 프론트엔드라는 글자에서 벗어나도 이 li의 영역을 벗어나진 않게 돼요. 그래서 열려있는 메뉴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이처럼 HTML의 동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동작이 매끄럽게 진행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HTML 구조를 내가 얼마나 체계화시키냐예요. HTML 우습게 보지 마세요. HTML하고 CSS가 제일 어려워요. 솔직히 제 개인 입장에서 자바스크립트보다 CSS가 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은 그 오프라인에서 몇 번 했는데 실제로 이제 각자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하면은요 자바스크립트보다 CSS에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해요. 모든 학생들이. 이거는 여태까지 제가 강의 10년 하면서 항상 그랬어요. 왜냐면은 CSS는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비주얼을 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보는 눈은 있으니까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자바스크립트는 동작이 된다 안 된다 명확한데 CSS는 대중이 없어요. 계속 하는 거야 계속. 근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그 실제 실무자들이 하는 것만큼 세련되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CSS 관련돼서 실제로 이제 뭔가 관련 작업을 사전에 해보신 분이 아닌 이상은 아무리 해봐야 그 디자인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돼? 어설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에 너무 그렇게 집중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메뉴를 짤 때는요, 메뉴의 그 계층은 무조건 목록 정의의 중첩입니다. 이거는 구성이 어떤 식의 메뉴라도 다 똑같아요. HTML 구조는 무조건 이거예요. 일단 목록 정의 짜고, 그 다음에 클릭할 거는 A로 넣고, 이 항목에 대한 서브는 새로운 목록으로 들어가고. 자, HTML 구조 설명했고요. 이제 CSS 봅시다. 자, 목록 정의 혜택에 대해서 리스트 스타일 논이라고 하면은 요 땡땡이들이 빠집니다. 메뉴 컨테이너 요거에 대해서 준 거죠. 그러면 요 앞에 땡땡이들이 빠지죠. 근데 그래도 이 목록 정의 영역은 여전히 이만큼이에요. 이 목록 정의는 왼쪽에 패딩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 위아래로 마진을 가져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목록 정의 쓸 때는 항상 패딩하고 마진을 0으로 리셋을 시킵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게 UL 태그, 요 UL 태그고 그 안에 li 태그가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메뉴 컨테이너 UL 태그에 플렉스를 줍니다. 그럼 이 li 태그들은 가로로 배치되겠죠. 그럼 밑으로 돼 있던 애들이 옆으로 갑니다. li 태그 단위로 요 단위로 지금 가로가 된 거예요. UL 태그한테 플렉스를 줬으니까 요 li 단위로 가로가 된 거죠. 이렇게. 자, 메뉴 컨테이너 안에 소문자 A. 링크를 얘기하죠. 태그잖아요. 앞에 점도 없고 샵도 없죠. 자, 근데 이 선택자가 의미하는 게 지금 괄호가 없죠. 괄호가 없다라는 거는 자식이에요, 자손이에요.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요 A가 의미하는 거는 이 A가 의미하는 건 얘도 되는데 얘도 적용이 돼요. 메뉴 컨테이너 안에 있는 요 메뉴 컨테이너 안에 있는 자손이니까 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A가 다 적용돼요. 자, 디스플레이 블록합니다. 그러면 얘네가 전부 다 블록 레벨 요소가 되죠. A 태그는 기본적으로 인라인 레벨 요소이기 때문에 그냥 사이즈를 안 먹어요. 블록으로 바꿔줘야 사이즈를 먹죠. 그래서 전부 다 사이즈를 줍니다. 사이즈를 준 이유는 여기에 적용할 배경 이미지 사이즈만큼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배경을 이렇게 깔았죠. 자, 라인 헤이트. 한 줄의 높이죠. 자, 라인 헤이트라고 하는 건 48픽셀이 한 줄의 높이라는 거고 글자가 여기서 이렇게 가운데 배치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라인 헤이트를 쓰는 팁. 박스 높이와 라인 헤이트가 동일하면은 텍스트가 세로 중앙에 오는 효과가 봐요. 그래서 텍스트가 이렇게 세로 중앙에 오는 효과가 발생해요. CSS가 이런 게 많아요. 전혀 엉뚱한 애들이 결합돼 갖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요. CSS를 그 속성 하나만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얘하고 얘를 같이 썼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런 것들이 CSS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CSS는 코딩할 때 속성 하나 넣고 새로 고침하고 속성 하나 넣고 새로 고침하고 그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한 번에 넣어도 되죠. 텍스트 얼라인 센터, 글자 가운데 정렬, 폰트 웨이트 볼드, 굵게, 글자 색깔,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노는 밑줄 뺀 거죠. 자, 이렇게 꾸몄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A에 호버,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죠.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배경 이미지를 딴 걸로 바꿉니다. 그러면 마우스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배경 이미지가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메뉴 아이템 플렉스 00. 플렉스 00이라고 한 거는 부모가 플렉스를 받으면은 기본적으로 부모 안에서 넓이를 전부 다 똑같이 유지를 해요. 넓이가 이제 똑같은 비율로 배치가 돼요. 근데 얘네들은 자기네들 지금 다 0으로 줬기 때문에 자기네들 원래 사이즈를 유지하면서 가로로 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별 효과가 없는 게 어차피 사이즈 얘는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별 효과가 없고요, 지금. 자, 포지션 렐라티브, 위치를 상대좌표로 부여합니다. 요 메뉴 아이템에 대해서
위치를 상대좌표로 부여합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따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점 서브. 요 서브 메뉴들이죠. 리스트 스타일 등. 그럼 요 투명한 땡땡이들 없어지겠네요. 없어졌죠? 자, 아직 패딩이 남아있죠? 그래서 패딩하고 마진을 0으로 없앱니다. 패딩하고 마진을 0으로 없앱니다. 됐죠? 자, 근데 보면은 이게 조금 이따 얘를 열렸다 접혔다 할 텐데, 그럼 요 밑에 메뉴는 마우스 올렸을 때 열리는 메뉴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HTML 태그는 그 페이지에 있는 원래 콘텐츠를 가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마우스 올렸을 때 메뉴가 이렇게 열리면 콘텐츠가 열리는 거 밑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뒤에 가려지는 게 맞나요? 요 콘텐츠가 평상시에는 여기 있어야죠. 그런다고 해서 마우스 올렸을 때 메뉴가 열린다고 해서 콘텐츠가 밑으로 밀리진 않아요. 메뉴가 열리면서 원래 있던 화면을 덮어버리지.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요거 위에 떠 있어야 돼요. 자, 요소가 다른 거 위에 떠 있으려면 일단 포지션 줘야죠. 그리고 Z 인덱스 줘야죠. 자, 근데 포지션을 줄 때 포지션 렐라티브하고 앱솔루트 두 개가 있죠. 자, 포지션을 렐라티브로 주면 얘가 포지션을 부여받아서 지금 레이어화 됐어요. 다른 애들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다른 애들은 얘가 지금 레이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원래 자리에 배치가 돼요. 근데 앱솔루트가 되면은 여기가 지금 똑같이 레이어화 됐는데 얘네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다른 애들이 몰라요. 그래서 얘네들의 위치를 메꾸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위로 올라가서 빈자리를 메꿔요. 앱솔루트하고 렐라티브에 따라서 주변 요소가 어떻게 바뀌는지. 렐라티브는 주변 요소에 영향이 전혀 안 가요. 앱솔루트는 다른 애들이 얘네들 자리를 메꾸려고 이동을 해요. 없어졌죠. 자, 여기에 제가 투명도를 잠깐 줄게요. 그렇죠? 뒤에 올라가 있죠. 포지션 앱솔루트와 렐라티브에 대한 그 차이를 두셔야 돼요. 그리고 메뉴가 열리면서 다른 애들보다는 그래도 좀 우월하게 위에 떠 있어야 되니까 Z 인덱스를 넉넉히 줍니다. 자, 지금 텍스트가 뒤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서브한테 지금 포지션을 줬는데 이 서브한테 포지션을 부여해서 띄워놨는데 그럼 도대체 이 li 태그한테 렐라티브는 왜 줬느냐? 얘한테서 이거 빼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자, 앱솔루트는 절대좌표예요. 그 포지션을 줄 때는 좌표에 대한 기준점이 항상 필요해요. 근데 다짜고짜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면은 무조건 브라우저 끝 좌측 상단의 기준으로 좌표를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브가 지금 하나, 둘, 세 개 있잖아요. 얘네한테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면은 이 서브가 전부 브라우저 끝으로 다 딸려가요. 플렉스 때문에 안 되나 보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자, 만약에 여기서 레프트 0, 탑 0 이렇게 부여하면 기준점이 요 세 개가 전부 브라우저 좌측 상단 끝을 기준으로 이렇게 잡혀요. 이게 포지션 앱솔루트의 특징이에요. 근데 부모한테 포지션 렐라티브를 부여하면 포지션 앱솔루트를 갖고 있을 때 부모가 포지션 속성을 갖고 있으면 요 좌표의 기준이 부모의 왼쪽 상단 끝을 기준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서브 메뉴의 각각의 기준점들이 자기 부모를 기준으로 재정립된다는 거죠. 이렇게요. 전부 자기 부모를 기준으로 좌표가 재정립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좌표를 아예 언급을 안 해갖고 이동을 안 시켰어요. 공식이에요, 이거. 위치를 잡을 때 포지션을 쓰는데 상당히 편합니다. 근데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려면 부모한테 무조건 포지션 렐라티브 무조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자기 부모의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XY 좌표를 잡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서브, 요 UL 태그한테 맥스 헤이트를 0으로 줘요. 최대 높이가 0인 거예요. 근데 화면상에 변하지 않습니다. 자, 부모가 높이가 요만큼이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자식이 사이즈가 부모보다 커요. 그럼 자식은 어떻게 돼요? 부모를 삐져나가죠. 이 상태에서 부모한테 오버플로우 속성을 주면 오버플로우 스크롤이라고 하면은 스크롤되고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면 자 지금 이 서브 영역 요 서브 영역의 높이는 지금 0이에요. 그러니까 앞만 잘 좁아야 높이가 요만큼 잡혀 있다고 지금 서브 영역을. 지금 밑에 보이는 이 서브 메뉴 3개는 자기 부모, 즉 UL 태그를 삐져나간 상태예요. 이거 이해되나요? 자, 그 상태에서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면 삐져나간 영역은 가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 서브 메뉴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안 보이게. 단순히 디스플레이 논을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디스플레이 논하고 블록으로 바꾸는 거는 트랜지션이 안 먹어요. CSS 트랜지션을 주려면 높이 값을 갖고 장난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최대 높이를 0으로 떼우고 삐져나가는 영역을 히든 숨겨버리게 한 다음에 이 높이 값이 변경될 때 180ms에 대해서 이지 아웃 점점 느리게 트랜지션을 적용합니다. 그러면은 이 서브에 대해서 맥스 에이트가 변경되면은 이 트랜지션이 발동을 하겠죠. 자, CSS 다 됐고요. 이제 메뉴 아이템 요 li 태그요. 요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자, 요 메뉴 아이템 3개 마우스 반복문 돌면서 포이치 쿼리 셀렉터 오리죠? 각각의 항목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자, 2점 커런트 타겟 마우스를 올린 스스로 자, 요 첫 번째 거라고 가정합시다.
자, 이 li 태그 안에서 이 li 태그 안에서 서브라는 자선 요소를 찾아요. 이 커런트가 뭔지 잘 염두하셔야 돼요. 마우스가 올라가는 하나입니다. 여기에 마우스가 올라갔으면 그 안에서 점 서브를 찾아요. 그럼 얘가 되겠죠. 자, 이 서브의 맥스 웨이트 값을 지금 이 서브의 높이가 기본적으로 0이었죠. 그러면 이 li 3개가 결합된 높이만큼 지금 삐져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오버플로우 속성으로 지금 가리긴 했지만 그 말인즉슨 요 삐져나간 애들만큼 지금 스크롤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브점 스크롤 레이트는 벗어난 영역의 높이를 뜻해요. 그래서 이 스크롤 헤이트 요 li 태그 3개의 높이 ul의 높이가 0인데 그러면 li 태그 3개만큼 삐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삐져나간 영역의 높이가 스크롤 레이트예요. 그 스크롤 레이트를 가져와서 픽셀 단위 붙여서 맥스 웨이트로 줍니다. 자, 그럼 맥스 웨이트 처음에 0이었는데 높이 값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높이 값이 바뀔 때 우리 CSS 트랜지션 걸었죠. 그러면 이제 스르륵 효과가 나는 거예요. 자, 마우스가 벗어나면 거기서 이벤트 하나 또 걸었어요. 마우스가 벗어나면 스스로한테 맥스 웨이트를 지워버립니다. 최대 높이 값을. 여기서 0으로 해도 돼요. 0픽셀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효과가. 자, 그러면 이제 맥스 웨이트가 바뀌었다. 맥스 웨이트가 바뀌면서 거기에 따른 트랜지션 효과가 나는 거예요. 항상 자바스크립트 처음 시작할 때 자바스크립트의 목표는 HTML하고 CSS의 제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자바스크립트는 CSS가 기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CSS가 능숙하지 않으면 내가 뭘 제어할지조차 지금 캐치가 안 돼요. CSS 무시하지 마세요. 엄청 중요한 녀석이에요. 특히 프론트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CSS는 단지 디자이너만의 영역이 아니에요. CSS도 이제 개발자 영역으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전부 자바스크립트로 CSS를 제어하기 때문에 자, 일단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뭐 지금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뭐 바로 실습을 하실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이따가 점심시간 끝난 다음에 지금 요 예제에 대해서 실습 시간을 제가 그때 부여할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점심시간에 시간이 남아서 요거 실습을 하시는 분들은 비공식적으로 하시는 건 제가 말리진 않겠지만 그거는 이제 일단은 안 하는 셈 치는 거예요. 그 시간은 카운트 안 합니다. 알죠? 쉴 땐 쉬세요. 차라리 뭔가 내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CSS 속성들 한번 되짚어 보세요. 지금 설명하면서 CSS 설명하면서 제가 지금 계속 화면을 봤는데 표정이 그렇게 따라오는 표정인 것 같지가 않아서 좀 내심 걱정이 되거든요. CSS 쪽에서. 그러니까 네, CSS도 이제 꾸준히 복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오전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컬랩시볼. 전체적인 그 구현에 사용되는 그 자바스크립트는 아까 했었던 메뉴랑 원리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원리를 이용하는 메뉴 예제 두 개인 거예요. 일단 CSS부터 걷어내고 그 다음에 스타일을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요 위에 나오는 요 태그 두 개는 기본적으로 전체 예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제목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 두 개는 별로 영향이 없어요. 자, 보통 이렇게 비슷한 스타일이 여러 개 반복되는 경우는요. 일단은 하나만 잡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복붙하면 되니까 하나만 잡는 거예요. 자, 게시글 하나를 위한 영역을 먼저 콜랩스라는 div로 전체를 감쌌습니다. 이게 요 영역이 되겠죠? 자, 여기가 점 콜랩스고요. 자,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제목하고 본문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제목을 위해서 H1 태그로 놓고요. 컬랩시블 타이틀이라는 클래스를 줬어요. 자, 여기가 점 컬랩시블 타이틀이겠죠. 그리고 이제 클릭했을 때 열릴 영역을 잡아줘요. 여기가 이제 점 컨텐트가 되겠죠. 자,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어떻게 꾸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p 태그를 포함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그냥 각자 자율적으로 꾸미면 돼요. 그림이 들어가도 되고 뭐 다른 태그 구조가 들어가도 되고요. 어찌됐건 이 컨텐트 영역이 처음에는 접혀 있다가 제목을 클릭하면은 요 밑에가 열리게끔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영역이 결정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같은 구조로 이렇게 여러 벌을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쭉 복사해서 붙여 넣은 거예요. 전부 다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CSS는 한 번에 여러 개 적용이 가능하겠죠. 자, 일단은 제목부터 꾸며볼 건데요. 이 제목 영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짙은 회색으로 구성을 했고요. 글자 색깔은 흰색. 커서 포인터는 마우스 올렸을 때 마우스가 그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게 하는 거 여백 18픽셀. 상하좌우 동시죠. 넓이는 100%. 테두리 없앴고 폰트 웨이트 굵기는 노멀. 자, 폰트 웨이트를 굳이 준 이유는 태그가 H1 태그인데 H1 태그가 기본적으로 좀 굵게 표시돼서 그래요. 마진 없앴고요. H1 태그가 전반적으로 상단의 여백을 좀 갖고 있죠. 자, 왼쪽 정렬, 아웃라인 논. 클릭했을 때 그 포커스 라인 없앴고요. 글자 크기 15. 자, 이렇게 하고 새로 고침하면은 제목만 이렇게 잡혔어요. 기본적인 데코레이션이죠. 자, 지금 여기 보면은 가로로 스크롤이 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거는 이제 뭐 크게 예제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서 저도 디테일을 안 줬는데 자, 요 부분이 왜 그러냐면 넓이가 100%죠. 위드스 헤이트는 내용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패딩하고 보더를 주면은 내용 영역의 밖으로 생겨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패딩을 18픽셀을 줬으니까 위드스 100%에다가 양옆에 18픽셀씩 패딩이 더 가미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H1 태그의 영역은 100% 플러스 18 곱하기 2픽셀만큼 사이즈가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즈만큼 옆으로 삐져나가서 스크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 스크롤을 없애려면은 여기에다가 뭘 줘야 돼요? 박스 사이즈인 그 보더 박스라는 속성을 주면은 패딩하고 보더가 바깥으로 사이즈를 확장하는 게 기본 특성인데 그 보더 박스를 부여하면은 내용 영역 안으로 먹고 들어가게끔 특성이 바뀌죠. 기본 값은 밖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요 예제에서는 굳이 그거 안 줘도 동작하는 데 영향이 없으니까 굳이 주진 않았어요. 자, 컬랩시블 타이틀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배경 색깔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색깔이 좀 바뀌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클릭했을 때 열려있는 애들을 이제 강조하려고 액티브라는 클래스한테도 배경 색깔을 같이 줬어요. 근데 지금 여기 액티브 클래스를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목을 클릭하면 자바스크립트로 거기에다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부여할 거예요. 그러면 클릭된 애가 강조된 상태로 존재하게 되겠죠. 이 액티브 클래스는 자바스크립트로 부여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용 영역을 기본적으로 다 접어야죠. 자, 접는 거 아까 그 컨텐츠 영역에 일단 좌우 여백을 18픽셀씩 줘서 조금 이렇게 안으로 넣어줬고요. 뭐 이건 뭐 크게 의미 없고. 자, 맥스 에이트를 0픽셀로 줬어요. 그러면은 요 컨텐츠 영역의 높이가 0이 되는데 내용은 그대로 들어있으니까 내용이 밖을 삐져나가죠. 이렇게 다. 이 상태에서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면은 삐져나간 영역을 다 숨겨버리잖아요. 이렇게. 아까랑 원리가 똑같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맥스 에이트가 변경될 때 트랜지션 부여했고요. 배경 색깔은 극도로 연한 회색. 거의 흰색에 가까운 회색. 배경 색깔 준 건 사실 뭐 별 의미 없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컬랩시블 타이틀 제목을 클릭했을 때 제목이 여러 개니까 셀렉터 올로 가져왔고요. 그럼 이게 배열이라 그랬죠? 탐색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하나한테 클릭 이벤트를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일단은 취합니다. 클릭된 자기 자신을 취해요. 자, 클래스 리스트의 토글이라고 하면 파라미터로 전달된 클래스가 없으면 적용돼 있으면 빼주고 넣다 뺐다 해주는 거잖아요. 온오프 시켜주는 게 토글이라 그랬죠. 자, 얘를 보면은 여기 지금 컬랩시블 타이틀이라고 돼 있는데 클릭하면 액티브가 들어가요. 이렇게 색깔 바뀌었죠? 또 클릭하면 액티브가 빠지고요. 이렇게 그 온오프를 시켜주는 게 토글이라 그랬어요. 얘도 두 번째도 액티브. 이렇게 개별적으로 동작하게끔 했어요. 자, 현재 제목을 클릭했죠. 제목을 클릭했을 때에 대한 이벤트예요. 이 커런트가 사용자가 클릭한 제목입니다. 이 제목에서 조상을 찾아가요. 컬랩스라는 클래스로. 그럼 얘를 찾는 거죠. 이 패런트는
얘입니다. 이 안에서 parent.query selector 컨텐트 요 안에서 컨텐트를 다시 찾아요. 그러니까 위로 거슬러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다른 애를 또 찾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음 요소를 제어하도록 바로 그 next element 사이블링 써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그걸 안 쓴 이유가 지금 이거는 HTML을 극도로 단순하게 처리하느라고 이렇게 옆으로 돼 있는 건데 HTML이 복잡해지면 이 사이사이에 뭐가 또 생길 여지가 있어요.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제일 위로 올라갔다가 위에서부터 다시 차근차근 내려간 거예요. 그럼 태그 구조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겠죠. 이 사이사이에 다른 태그가 들어가도 코드는 안 고쳐도 되겠죠. CSS랑 HTML 짜다가 잘못 짜면은 자바스크립트랑 CSS가 HTML 구조가 바뀌면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그냥 처음부터 제일 위로 거슬러 올라갔다가 위에서부터 다시 탐색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컨텐트가 지금 얘가 되는 거죠. 클릭한 제목 기준으로 컬랩스까지 올라갔다가 컨텐트를 찾아라. 자, 그럼 이 컨텐트한테 style.maxate 속성이 있다면 혹은 0이 아니라면 0이면은 false로 인식하니까요. 이거는 지금 여기가 true라는 얘기죠. 속성이 있다면 hate 속성이 maxate가 있다면 maxate를 널로 없애버렸어요. 그렇지 않다면 아까처럼 스크롤레이트에 픽스단이 붙여서 적용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 컨텐트 영역은 높이가 없겠죠. 맥세이트 0으로 했잖아요. 그럼 처음 클릭했을 때는 if 문이 거짓이니까 여기로 가서 높이를 적용합니다. 그럼 초록 하고 열리겠죠. 또 클릭하면 그때는 0이 아니라 높이 값을 가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if 조건이 맞으니까 그때는 여기를 널로 바꾸겠죠. 클릭할 때마다 이 if 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클릭했을 때 열리죠. 자, 이 액티브라고 하는 애가 이제 적용이 됐다 안 됐다를 처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클릭했을 때 그냥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건데 만약에 클릭했을 때 다른 애들은 다 닫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른 애들은 닫고 싶다고 하면 일단 그 모든 컨텐츠의 맥스에이트를 널로 바꿔줘야 돼. 일단 모든 거는 열려있건 닫혀있건 다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커런트에 액티브 클래스가 들어있으면 얘를 열고, 액티브 클래스가 없으면 닫습니다. 다시요. 자, 일단은 여기서 추가돼야 되는 게 모든 점 컨텐츠에 맥스 헤이트를 널로 처리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가져오고요. 이렇게 가져오고, 여기 조건이 바뀌어요. 스스로가 눌러졌으면은 그 밑에 걸 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닫는 거니까. 왜냐면은 일단 모든 거를 다 맥스에이트로 널로 처리했기 때문에 요 if 문이 먹지를 못해요. 왜냐면 다 널일 테니까. 그래서
여기 조건을 이 제목 상태에 따라 설정되게끔 바꾸는 거예요. 커런트에 액티브 클래스가 없다면 맥스8를 널로 가고 그렇지 않다면 맥스8를 스크롤 높이로 바꿉니다. 이게 두 번째 변경사항입니다. 자, 지금 이게요. 오늘자 연습 문제입니다. 예, 문제지는 따로 없어요. 지금 이 화면에 대해서 그 각자 스크린샷을 저장을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즉석으로 낸 거기 때문에 저도 지금 만들어야 돼요. 문제지랑 답지. 자, 폴더는 제가 이제 바로 생성을 할 거고요. 자, 답을 다 알려드렸어요. 풀이 방법을. 22년 9월 13. 콜랩스. 자, 구글 드라이브에 폴더 지금 만들어 놨고요. 여기 2022년 9월 13일 자바스크립트 콜랩스 개선이라고 해서 폴더 만들어 놨고요. 일단 실습을 제가 4시까지 잡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시는 거 4시 30분. 혹시 시간 더 필요하면은 요 전에 이야기하시면 시간 연장할게요. 4시 30분에 풀이. 네, 이렇게 이제 그 시간 운영할게요. 자, 요거 다 적으셨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풀이 시작할게요. 자, 여기 주석으로 처리할 과정을 다 명시를 해놨었기 때문에 이 주석에 맞는 코드만 각각 요 위치에 채워 넣으시면 돼요. 자, 모든 컨텐츠에 대해서 처리를 해라 라고 했으니까 1번 모든 컨텐츠에 대해서 처리를 하라 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document.query selector all 하면서 컨텐츠에 대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모든 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반복 처리해야죠. 자, 그럼 모든 게 이제 해결됐죠? 자, 그럼 이제 이 V라고 하는 게 이 컨텐츠라는 클래스를 갖는 요소 하나하나니까 이 V에 대해서
맥스 웨이트를 널로 바꿔주면 돼요. 자, V점. 스타일 시트 속성을 건드리려면 스타일로 들어가야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모든 그 항목이 다 닫히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항목이 다 닫힙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릭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제목에서 액티브 클래스 제거. 일단은 모든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도큐멘트 점 쿼리 셀렉터 올 점 콜렉시블 타이틀 이렇게 하면 모든 제목이죠. 이거에 대해서 반복을 하면서 클릭된 자기 자신만 빼고 처리하면 되잖아요. 자, 여기서 클릭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게 이 커런트죠. 그러니까 이 제목에 대해서 또 반복을 돌려요. 이때 요 V가 이 커런트가 아니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겨요. 지금 요 바깥에 있는 이 포 위치의 V와 I 요 괄호가 지금 이 범주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V랑 I는 이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안에서 V와 I를 또 정의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V가 요거였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바뀌게 돼요. 반복문에서 쓰이는 조건값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반복이 엉켜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V하고 I는 중첩되지 않게 다른 변수로 바꿔줘야죠. W하고 J로 갈게요. 요거 다음 글자니까. 아, 쉼표로 찍어야 되는데 점을 찍었네요. 반복문이 중첩됐을 때는 요 조건값이 중복되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W하고 J로 바꿀게요. 왜냐하면 W하고 J는 딱 여기서 끝나고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여기에서만 인식되는 값이니까 밑에서 또 써도 상관이 없겠죠. W, J. 이렇게 해서 if W가 커런트가 아닐 때만 처리하면 되잖아요. 클릭된 자기 자신을 제외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W 점 스타일 점 remove. 아, 스타일 아니구나. 클래스 리스트 점 remove 액티브를 제거. 자, 클릭된 제목에 액티브 클래스가 적용되어 있지 않다면 커런트 점 클래스 리스트 점 자, contains라고 하는 함수는 특정 클래스가 적용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그랬어요.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있지 않다면이란 뜻이니까 부정을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처리하면은 이제 클릭했을 때 다른 걸 닫도록 구현이 되죠. 자, 화면 계속 이렇게 띄워놓을 테니까 필기하세요.
자, 오늘 진도는 요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반, 네, 그 정도 남아있는데, 오늘 수업 내용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며칠 쉬고 나서 온 거니까, 그, 풀타임 다음에 좀 힘들 것 같아서, 네, 조금 분량 조절 좀 할게요. 네, 요거 정리하시고, 이제 각자 오늘 수업 내용, 한번 다시 한번 복귀하시고, 가급적이면은 CSS 쪽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CSS 얘기를 하냐면은, 그 스타일리스트 설명할 때 여러분 표정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저게 뭐지? 하는 뭐 거의 그런 표정 같아서 그래서 조만간 뭔가 좀 방법을 좀 마련을 할 거예요. 뭐 오늘 당장 번뜩이는 생각은 안 들고 이거 제가 뭐 연구를 좀 해볼게요. 뭐 아무튼 그래서 가급적이면 CSS 좀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따가 6시 20분에 모이십시다. 괜찮을까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는 이제 끌게요. 수고하셨어요. 화면 공유 계속 열어놓을게요.